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년 만에 뵙네요. 아유, 자주 뵙습니다. 네, 너무 오래 뵌 것 같아가지고 1년 만이라서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좋았죠? 처음에는 네. 장 시작할 때 보니까 외국인 선물 매도가 4천억이 넘어가지고 이거 맞아요. 뭐지? 네, 맞아요. 아이고, 이건 시작부터 험난하겠구나 했는데 지심이 아주 좋았어요. 감아 올리더라고요. 다. 그러게. 이게 시장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연초를 우리가 바라보는 기대감, 그게 사실은 요 몇 년간은 연초에 조금은 그래도 기대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워낙 그 전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한 12월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도세라든지, 그리고 오늘 뉴스 보시면은 대통령께서 또 금투세 폐지도 그러게요.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게 당정과 협의될 일이긴 하지만 일단 딴 건 모르겠고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네. 코스피가 음전에서 양전으로 싹 맞습니다. 바뀐 느낌이 예, 들었어요. 시기적으로도 좀 약간은 비슷했고요. 물론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매매 플레이 하지는 않겠지만 또 오늘 수급의 핵심은 외국인이었고, 제가 아침 한 11시까지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사타 팔았다 기조적으로 좀 매수세가 없었는데 오후 한 2시 이후부터 그때 또 사더라고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선물을 감아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줄인 거죠. 그리고 현물 기준으로 2,200억 정도 매수를 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시간대 기관들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비슷하게 네. 기관들도 같이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보다는 오후가, 그리고 오후보다는 또 내일이 기대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시황 매크로를 볼 시장이 있고요, 종목을 볼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종목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매크로 보고 뭐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일례로 바로 얘기해 드리자면, 지금 올해는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들 및 기사를 살펴보니까 상고하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상고하저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고하저의 의미는 상반기에 다 팔고 하반기에 주식을 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상반기에는 바짝 벌고요, 하반기에는 번 거를 지키는 거거든요. 잘 지키다 보면은 하반기에서 다시 새해가 넘어올 때 다른 이슈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저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좀 그 투자자분들이랑 좀 얘기를 하면은 조금 1년 하다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예, 그런데 그거는 조금 시기를 좀 지켜야 될 거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번에도 찐시황 때 말씀드렸지만 1월의 증시는요, 그 해의 성격을 매우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움직이는 거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이요, 제가 좀 이따가 섹터를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정말로 많은 섹터가 움직였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집 나간 개인 투자 들어오셨는지 이건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투심이 굉장히 좋아진 건 맞고요. 이쯤에서는 슬슬 만약에 안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해볼만 하고, 그리고 또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흥분할 필요는 없고, 또 이런 식으로 중도를 좀 갖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이렇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오늘 저희가 장중엔 네. 라이브 방송에서 보니까 다들 그런 고민들 하시더라고. 올라가고 있는 게 자꾸 좋아 보여서 그걸 따라갈까?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지금은 좀 덜 올라간, 그때 얘기하셨던 대로 맞아요. 거기 가서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는 거. 네. 이게 또 유효한 전략 같기도 해요. 그게 오늘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로 반도체 내에서도 오늘 좀 이따 바로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내에서도 CXL이라 그래서 아, 맞아요. 그게 쫙쫙쫙 치고 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런데 사실은 CXL에 포함된 종목이 한 5개에서 6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시총이 5천억 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작은 거고, 그렇게 매매를 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현장 입장에서도. 왜냐하면은 제가 아침에 A라는 종목 주문을 넣으려고 고객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은 제가 주문톡이라 그래서 따로 주문을 넣는 게 있는데, 한 10분을 딜레이가 되니까는 6%짜리가 15%가 가더라고요. 10분 안에. 그러면은 10분 전에 그걸 잡아서 쓰면은 오늘 매매가 매우 기분 좋은 날이고, 근데 만약 못 잡았으면은 그거가 생각이 나서 하루 종일 땅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매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은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는 좀 봤어요. 봐서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반도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소부장. 예를 들어서 우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심텍 같은 것들. 맞아. 오늘 예, 신택도 좋았어요.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이 돌리더라고요, 밑에서. 그러니까는 투자라는 게 왕도가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테스나도 상당히 좋은 그렇죠. 흐름이었고. 두산 테스나도 나쁘지 않았고요. 테스나하고 그 뭐지? 네패스. 네페스 좋았고요. 네페스도 일부 아마 CXL 온디바이스로 섞이긴 했어요. 어차피 그 패키징 쪽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너무나도 시장에서 회자가 빨리 되다 보니까는 투자자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장중에 10시, 9시 반에는 저도 헷갈립니다. 채팅으로 뭐 살까? 뭐 살까? 이러고 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좀 있는 척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중에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 와중에는 어떤 선택이 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질까로 고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 고민 중에서 저희 끝나고 장중에도 여러분들께 보시고 저희 찐시장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결의되는지를 교집합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런 것 같아요. 좀 손이 빠르신 분들, 저는 손이 빨라요. 제 거 할 때는. 근데 저는 제 걸 거의 안 하는데 아예 안 하죠. 근데 우리 고객들 할 때는 제가 손이 안 빨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고객들의 안 빠른 매매가 아마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 20-30% 정도의 선배님들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제가 고객들을 설득하는 과정. 왜냐면 그 제 설득하는 과정은 고민을 하시는 과정이실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해볼 만 하거든요. 하니까 이제 종목에 대한 결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나온 김에 저희 주말 사이에 저기 수출입 동향 좀 나온 게 있는데 맞아요. 이번에 네. 그 여러 의미를 가질 만한 네. 데이터들이 좀 나왔죠. 네, 매주 그러니까 매달 나오긴 하지만 제가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면 비슷할 때는 얘기 안 하는데 이번에는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1월 1일 날이죠.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2월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무역 수지가 48.8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12월에는 15개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8개 품목이 수출 증가했는데 최대 수출 품목은 아시다시피 반도체 21.8%, 그 다음이 자동차입니다. 17.9%, 그 다음에 일반 기계 가전순인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대미국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그런데 03년도 6월 이후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20년 6개월 만에 20년 6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미국 수출이 중국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물론 IRA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다 아시다시피 이게 처음 이거 데이터를 앞질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중국 증시를 많이 좀 봤잖아요. 근데 네. 슬슬 미국 쪽을 더 봐야 되는 이유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질렀는데 거기서 반도체 그리고 앞지른 상승률은요. 자동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자동차랑 반도체랑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러니까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중이고 좀 이따 제약바이오는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얘기하니까 오늘은 셀트리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드디어 3년, 4년 계속 빌빌빌거리던 바이오가 이번에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되나? 네. 셀트리온 급등하지,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갔죠? 네. 예, 거기에다 삼성바이오도 아까 장중에 보니까 3% 이상 네, 급등하고 있고, 다들 이거 뭐지? 이런 분위기. 사실은 지난주에 대표님 찐시장 진행할 때 시장이 대형주 단의 플레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종목단으로서 계속 대형주 단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그때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요거를 매매단이라든지 시장의 특성으로 살펴보자면은 최근에 포스코 DX, LNF 같은 코스피 이전 상장주들 위주로 급등이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합병이 끝난 상태고 셀트리온 제약도 조금 있으면 셀트리온 합병을 한다라고 회사에서 공시를 했죠. 아마 몇 주 걸리긴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묘하게 교집합이 나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는 항상 제가 이거를 키 맞추기라 말씀을 드리는데 키 맞추기가 항상 이루어져 왔어요. 이루어져 왔는데 셀트리온은
좀 길게 볼까요? 요거를 주봉으로 보면은요. 37만 원 찍은 이후에 얼마 전까지 15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거의 2년을 놀았습니다. 아, 진짜 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럼요. 이때도요.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때도. 전 영업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열기와 이때가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20년도로 봤는데 그 전을 땡겨보면은 이게 더 드라마틱하거든요. 이게 지금 잠시만요. 그렇죠. 37만 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37만 원에서 15만 원 갔다가 여기서 23만 원까지 간 거니까는 그러면 다시 최근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좀 어려웠던 시절에서 소위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3년 동안, 2년 동안 기었던 종목들이 거래가 갑자기 터지면은 쇼커보고 1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매수세가 크게 일어나는데 셀트리온뿐만 아니고 다른 바이오주,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라든지 한울바이오 파마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기타 셀트리온만큼 돈을 적당히 버는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있는 게 맞다면 오늘 셀트리온은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많은 매매가 이루어져 왔는데 오늘 지금 이 화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 1등이 1조 3천억 셀트리온입니다. 삼성전자 제꼈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많은 플레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솔직히 이제 셀트리온을 오늘 기분 좋으셨던 분들은 오늘 사타 파셨던 분들 혹은 매매 임하셨던 분들일 텐데 저는 현장에서 봤어요. 저는 못했는데 오늘 이거를 들어가는 용자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아침에는 용자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셀트리온을 봤었던 저희의 실망감은 좀 10%대, 5% 쫓아가서 항상 물려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적어도 저희가 이제 뭐 종목들을 좀 중후장대 대형주들이라든지 실적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 버티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어느 순간 이렇게 되고요. 중후장대 대형주를 하면 삼성전자가 있는데 오늘 어떤 분께서 전화가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삼성전자 8만 원에 매도 걸어주세요 합니다. 79,800원 갔거든요. 야, 그러니까는 이게 저희가 대표님 사실은 크리스마스 전에 저희랑 찐시장 할 때는 이런 얘기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가.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의 최근 차트 움직임 보면은 네. 다시 예전이 생각나요. 맞아요. 이러다 정말 96,000원 다시 오버 슈팅 한번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오늘 어떤 얘기까지 돌았냐면은 증권사들 지수 상단 밴드가 2,700에서 2,8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목표가는 9만 원, 10만 원이에요. 9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0%가 가야 되고 하이닉스 좀 볼까요? 하이닉스도 지금 14만 원인데 목표가가 16만 원, 17만 원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위에가 10%가 열렸으면 왜 지수 상단이 2,700, 2,800밖에 안 되느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3천 하이닉스 10% 가면 3천 가야 되거든요, 지수가.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지수 전망이 틀렸든지 혹은 반도체 전망이 틀렸든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요, 어차피 전망이라는 거는 저도 압니다. 계속 조금씩 매크로가 해결될수록 바뀌는 거니까는 지수 전망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시는데 일단은 고무적인 건 셀트리온을 보고 삼성전자도 보고요. 이게 지금 200원, 400원 오르면 삼성전자 8만 전자니까는 셀트리온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는 그럼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아까 장중에 얘기하신 것처럼 내일 내가 셀트리온을 쫓아잡을까 이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삼성전자 9만 8만 원 지금 다 됐는데 내가 살까? 이게 그래서 제가 12월 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주식 잘못 팔면은 다시 못 산다는 얘기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우리 계속해서 그런 영상들을 내보냈었는데 우리는 계속 팔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맞아요. 이런 대형주들 외국인은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고 네. 이거 우리가 잘하는 걸까? 그렇죠. 이게 결과는 나의 계좌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경험적으로는 항상 저 외국인들이 이럴 때 꼭 여기서 포머를 느껴서 우리가 또 오히려 예를 들어서 85,000원대 다시 삽다라든지 맞아요. 이런 식의 좀 그때 나중에 포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종의 매매 플레이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삼성전자 못 잡았으니까 뭐 소부장 밑에 있는 거를 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은 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데 저는 오늘 좀 아까 CXL과 관련된 주들 보면서 또 포모 시작되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거를 쉽게 웬만한 용자 아니면 못 쫓아가거든요. 그렇지. 예, 그런데 일단 그런 걸 좀 보고 오긴 했는데
그 셀트리온 관점에서 아까 바이오를 말씀드려 말았는데요. 셀트리온이 이게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일이 또 궁금해지는 겁니다. 셀트리온의 내일이 아니고요. 다음 바이오가 뭐가 될지. 그렇지. 예. 그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랑 오늘 제 대변되는 게 바이오 중에서는 화면 보시면 알테오젠이 좀 빠졌었거든요. 알테오젠 최근에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았는데 오늘 7% 빠졌어요. 장중에 거의 9%까지 빠졌는데 이게 알테오젠은 주말 사이에 좋은 뉴스가 나와서 세론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수급 보시면은 기관들이 오늘 세론 뉴스 많이 했거든요. 네. 기관들이 많이 팔았는데 기관들 원래 좀 사타 팔았다 하니까 그런데 얘가 매는 밀렸다 치면서 다른 바이오가 차익 실현이 나오다가 셀트가 올려치니까는 팔던 바이오들도 이렇게 돌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계속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나한테 핏되는 종목들만 고르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시장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그 뭐죠? 삼성전자의 움직임 보면서 아유 그냥 가지고 올채 가만히만 있었어도 30% 40% 됐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삼성전자가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아니 작년 기준으로 저점이 54,000원이니까는요. 54,000원에서 8만 원이나 치고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36,000원이니까는 얼마? 우리 계산 안 돼. 7, 하여튼 80% 되는 거죠. 40% 넘는 걸로. 40% 넘고 50%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건 지금 온디바이스 AI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오늘 또 CXL 뭐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자꾸 불고 있잖아요. 바람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이 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 하이닉스 사기도 무섭고 삼성전자 사기도 그렇고 올라봐야 또 얼마나 더 오를 수 그렇죠. 있겠냐 이런 관점에서 소부장을 공략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안 오른 소부장을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이미 지금 오르고 있는 그거에 올라탈 것이냐. 제가 오늘 고민을 좀 했는데요. 안 오른 소부장이라 하면 해볼 만한 안 오른 소부장은 HBM이죠. 과거에. 그런데 그 HBM이 오늘도 봤거든요. 뛰다 마는 겁니다. 그 HBM의 또 아버지인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지금 가다가 또 1% 빠져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한미반도체는 차트가 서 있을 뿐이지 이 가격대에서 논 지가요. 작년 9월입니다. 횡보로 봐야 박스권으로 봐야겠네. 5만 5천, 6만 5천 사이가 4달이에요, 4달.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번 시세 분출을 하고 고점에서 저렇게 횡보하는 경우 저기서 지지선에 걸쳐 있는데 저게 좀 무너지면 상당히 큰 가격폭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수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서는 빨리 위로도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부지 되면 여기서 한번 딱 깨지면은요. 물론 이게 며칠이나요? 이게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요때는 끌어올리더라고요. 끌어올리는데 여기서 올려놓긴 했는데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지금 7만 원을 트라이 쳐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있으니까는 보유자분들은 팔기도 애매하고 사기도 애매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시장의 질 자체가 이건 우리 가족분들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의 질은요 굉장히 단기 성향입니다.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 저도 좀 알고 보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는 주식을 오늘 샀다가요 오늘 안 오면 오늘 팔지 뭐예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내일이 또 뜨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로 들이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향 자체가 애매한데 하다가 그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고민해봤냐면 그러면 전통 HBM도 오늘 눌려. 그리고 아예 안 움직이던 소부장도 재미없어. 그러면 최근에 움직이는 것 중에서 멈춰 있고 안 움직인 MPU 쪽 어떨까 해서 그게 칩셋 미디어죠. 오늘 칩셋 미디어도 한 7, 8% 오른 것 같던데. 사실은 제가 화장실에 좀 매매 못했는데 화장실 가는데 직원이 물어보네요. 툭 치고 오른 건 못 사겠고 안 오른 건 재미없을 거 같고 뭐 해서 생각해보자. MPU 안 움직였잖아. 그러고 저는 그냥 화장실 갔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갔다 오니 이게 분봉으로 보면은 보세요. 이게 2시부터 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그걸 찾는 시장이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 아이디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쳤는데 내일 아마 또 치겠죠. 내일도 신고가 날 텐데 그러면은 요 중간에 또 전통적으로 있었던 게 뭐가 있었는가 또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볼게요. 저의 생각의 나래를 같이 고민해 보시죠. 제조반도체가
오늘 또 쳤어요, 대표님. 야, 21%. 진짜 대단하네. 얘가 온디바이스 AI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쳤던 대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MPO 나와가지고 칩셋 미디어가 무중 치면서 쳤어요, 얘가. 그 다음에 제가 쳤던 게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 미세화 공정들 섰거든요. 유진테크 이런 것들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제 기억에는 종목은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새로운 거는 나왔는데 그 안에서 얼마큼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느냐. 이거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만한 거는 그겁니다. 그 기간들 꽉꽉 차 있는 거. 기간들이 5일에서 10일 연속 꽉꽉 채워놓는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사고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도 적당히 오르면 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조금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좀 과거에 뭐가 좀 기깔나게 움직였는지 언제 11월 달에 요쯤에 12월쯤에 그걸 생각해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규 상장주들도 움직이더라고요. 반도체 신규 상장주들.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반도체 안에서는 매우 많은 저 같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의 그 주도 섹터, 그렇죠. 주도주 그 키워드를 반도체로 보고 있는. 하긴 뭐 또 좀 CES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CS가 없겠네. 이제 다음 주에도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지금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또 12월 말에 또 얘기했죠. 그 디자인 하우스 얘기했죠. 디자인 하우스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사람들의 매수세가 파바바박 들어오는 게 저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늦어서 안 사게 되면은 그러니까 매수세 들어올 때 늦으면은 이미 올라 있고 이게 지금 들어올 때 맞춰서 사야 되는데 그거가 지금 시간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싫으시면은 어려우시면은 좀 안 오른 걸 위주로 천천히 좀 깔아 놓으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떤 테마가 됐든 반도체 내에서도 네네. 일단 대장주 중심으로 가는 게 낫겠죠. 일단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뭐가 대장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온디바이스에서는 제조반도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가장 급등 시세가 좋은 거. 그렇죠. 그리고 조금 기관결이 있는 것들. 기관결이 뭐냐면은 적당히 실적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리노공업 같은 거. 오늘도 얘도 11% 졌거든요. 아, 조용히 많이 갔네. 결국은 쳐요. 이런 것들이. 근데 막상 이 종목도 12월에 초에 샀으면은 지금 계속 손실이거든요. 근데 오늘 뛰었으니까 이런 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눠서 사다 보면 이렇게 올라치니까는 이런 식으로 좀 그때 뭐가 강했지? 혹은 나의 성향은 이런데 이렇다. 그런데 막상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엑시콘 이런 거 못 잡거든요. 이렇게 날아가는 것들은 못 잡습니다. 잘. 진짜 그러네. 이게 지금 오늘 19%였거든. 장중에 장한가 갔다가 19% 끝나고 이게 지금 이런 변동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아마 2,300원 맞죠? 이게 얼마 안 클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호가가 왔다 갔다 거려요. 그리고 장중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인지라 제가 혼자 매매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성향에 맞는 종목들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 일단 내가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 과거의 차트의 흐름을 보고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주가가 아직 그렇게 슈팅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주식들. 그리고 슈팅이 나오지 않았는데 과거에 슈팅이 좀 나올 때 잘 나왔던 것들 그거를 저희 용어로 이제 끼가 있다는 그러거든요. 끼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눌릴 때 조금씩만 들어가시면은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장 끝나고 사무실 직원들한테 반도체 끝나겠어요? 물어보니까 다 뭐 대부분 직원들이 지금 종목 움직이는 거 보면 이게 끝나겠냐고. 그렇죠? 이게 지금요. 이거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맞아요, 대표님. 딱 며칠, 일주일에 1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며칠 지났을 뿐인데. 거래일수로 한 6, 7일밖에 안 됩니다, 대표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잖아요. 제가 2023년도 1월 오늘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근데 지금 1년 만에 혹은 지금 6거래일, 7거래일 만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고 제 표정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죽으려고 우리 그랬잖아요. 한 달 전만 해도 기도하고 이 정도 되면 살려주실 만 하잖아요. 그게 기도하던 되면 때가. 2달도 안 됐잖아요. 두 달도 안 됐어. 2달도 안 됐어요. 한 달 반?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시장이. 그러니까는 막상 저희 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돈은 많은데 투심이 없는 거예요, 투심. 그리고
지금 돈이 뭐 예탁금이 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아까 오전에 보니까 개인 내 그 선물 매수와 네네. 그다음에 현물도 그렇고 쫙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개인 매수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개인 편하게 제가 아까 저도 개인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 뭐야 심택이라든지 뭐 칩셋미디어 생각을 한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의 나를 펼쳐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수익 났을 때 있잖아요. 그게 제일 짜릿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늘 한 1시 정도까지만 해도 한 1,000억 넘게 개인이 쫙 사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는 팔기 시작해서 3,400억 매도로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매매 진짜 잘해요. 그가 이제 이 스마트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맞아요.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히 선물 시장, 현물 시장에서 이거는 적당할 때 사서 위에서 팔고 이게 지금 롤링이 되니까는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딱 개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거 해볼 만하다니까. 그러니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네.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더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에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에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예.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몇 명 중은 내 원금의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은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은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